네, 스페셜1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또 반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쉬우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한 해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 한 절반 정도 반등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전장 한 줄평 알려주시죠. 네,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세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어제 워낙 많이 밀렸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시각을 주셨는데요. 앞으로의 전망과 더불어서 오늘 한 줄평에 대한 설명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위기 같이 알려주시죠. 네, 역시나 그 시장이 이제 과대 낙폭으로 갈 때 보면 굳이 느끼지 않으려 그래도 엄청나게 지수가 흔들리는 모습이 느껴지고요. 코로나 거의 이전 가격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오늘 기술적 반등세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어저께 이제 긴급 진단을 통해서 해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갖고 있는 핵심은 이 이슈가 결국은 이제 경기 침체에 따른 여러 가지 미시적인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 미시적인 원인을 뒤엎는 시기가 어디일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 부분의 시황적인 부분은 참 쉽지 않고. 그래서 시황적인 정리는 아직입니다. 아직 좀 정리가 안 됐고, 기술적인 것은 정리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야 늘 시황이 선행 요소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이죠. 이 지지라인에서 살 것이냐, 과대 낙폭 구간에서 추매를 좀 할 것이냐, 아니면 시간 투자를 할 것이냐. 시황적인 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내려가 보죠. 우선 흔들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별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과는 사실은 그렇게 거리감이 좀 있는 쪽이에요. 괴리감이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이제 대명분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침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침체라면 좀 침체에 가까운 매크로 변수들을 좀 많이 예시를 들면 좋을 건데 사실은 그 부분도 합리적으로 좀 의심을 하는 쪽이죠. 뭐 데이터가 어떻다든지 지표가 어떻다든지 물론 이제 실업률 이야기가 연말에 오늘 어젯밤이죠. 5%까지 갈 수 있을 거란 얘기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4.5에서 좀 늘었는데 사실은 그 경기 침체의 근본 원인으로 지금 지적했던 게 어제 반도체, 그죠?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 쪽으로 봤을 때 영래포.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제 이름을 엔켈이라고 뭐 붙였는데 너무 그럴싸하고 엔화 인상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제 장 중에 하나 더 나왔죠. 네, 이스라엘과 다시 이란의 지금 전쟁, 중동 지정 리스크 요 네 가지인데 지금 요 네 가지는 분명한 건 주식에 악재로 선반영이 돼 있는 과정입니다. 보니까 어제 시장이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하고 이제 상관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주식이 주가가 내려가다 보니까 상당히 그 우왕좌왕 아우성들이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공포에 이제 결국 기회가 있는 쪽인데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투매에 휩쓸려가는 과정이죠. 근데 상당히 휩쓸린 것 같고 코스닥 쪽은 다 진정이 좀 돼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예상대로 코스닥 시장이 중요한데 이따 코스피를 좀 보겠습니다만은 코스피는 좀 아직이에요. 신용장구가 생각보다는 많이 안 털렸습니다. 이 부분 일단 킵해놓고 그러면 이 네 가지 이유가 근거가 지금 주식시장에 선반영 돼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단어를 하나 더 넣어야죠. 선반영 마무리가 언제 되면서 우리가 이제 이 경기 침체가 어떠한 이유로든 선반영이 돼가고 다음에 이제 트리거를 쓸 수 있는 요소 그 부분이 뭐죠? 금리 인하 파트죠. 이제 요것이 시장을 지배해줘야 되는데 언제쯤 지배가 될까? 상당히 이제 시황 예측적으로는 어려운 요소인데 저는 14일 경으로 일단 잡아놨습니다. 이때 생산자 물가하고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물가가 좀 잡혀서 내려가면 지금 연준의 지난번 FOMC 때는 확실히 물가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죠. 제롬 파월 의장이나 연준의 기조가 완벽하게 변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시장에서 안 먹히는 거예요. 단지 그러면 이제 물가가 계속 내려오고 있다 이러면 역시나 이제 초점은 고용으로 가면서 자, 이거 봐라. 물가가 지금 2%대까지 쭉쭉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가 좀 시장을 지배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이제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졌고 어제 나스닥 차트 모습인데 상당히 나스닥도 많이 빠졌습니다. 지난번 주봉 기준으로 1차 지금 지지라인 19,000포인트 설명드렸고요. 19,000포인트 지지라인 우리가 체크하고 나서 단기 반등
19,717까지 나오고 나서 이틀 동안 두들겨 맞았단 말이죠. 어제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마이너스 6%까지 떨어졌고, 그 다음 지지라인 구간이 18,000선이었는데 18,000선에서 요 지금 캔들 있는 지지 저항 이론이죠. 지지라인 17,100선까지 아래꼬리 달고 어제 반등했습니다. 반등 사유는 그들이 그 대의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경기 침체가 약간 사그라들 것이다. ISM 서비스업 지수죠. 어제 보니까 저는 이거에 관해서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제 미국의 어제 10시 45분에 나온 7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인데, 전망치대로 뭐 잘 나오긴 했습니다. 단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계절적 요인이 있다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포커싱이 금리 인하에 시장의 투심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기로 넘어오지 못했어요. 여기가 지금 넥스트 레벨 다음 단계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시장 경기 침체에 굉장히 공포가 좀 있는 쪽이거든요. 요 부분. 아직까지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상쇄시킨 이유가 어제 서비스업 지금 요 부분이 상당히 괜찮았다. 미국은 제조업 국가는 아닙니다. 근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반등이 나왔는데, 그러다 그렇게 치면 지금 다음 달에 또 서비스업 지수가 좀 떨어지게 되면 다시 하락한다는 건가요? 그건 좀 문맥이 맞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 서비스업 지표 이런 부분이 좀 올라간 부분은 계절적 요인이 있다 이렇게 일단 판단을 했고, 어제는 조금 그들이 말한 대의명분이 이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매크로가 저는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일단락을 줬고, 아직 그 야간 선물입니다만은 2%대 반등은 강렬하게 나온다마는 5일선 안착까지도 못했어요. 여기서 좀 다지기가 필요하겠죠. 특이 사항은 달러 인덱스가 오늘 뭐 좀 강세입니다만은 이 부분의 연동 관계는 완전히 파괴된 것 같아요. 안전자산이 계속적으로 선호가 좀 되면 위험자산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전자산도 밀리고, 그죠? 위험자산도 밀리고. 오늘 안전자산이 좀 올라갑니다. 102.6불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위험자산도 반등. 오늘 환율 모습을 좀 보면서 좀 어폐가 있는 게, 이게 아직 진정 국면이 맞느냐. 아까 코스피의 신용장구가 좀 덜 털렸다. 1372원입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영향력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확실히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어제 그 내용을 미국 쪽에서 보게 되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자금이죠. 결국은 일본의 금리 인상, 이 부분이 이제 미국 경기 둔화를 가져올 것이다. 뭐 계속적으로 폭풍의 토네이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러면서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결국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빠르게 금리 인하했어야 되지 않느냐. 매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국 경기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네.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막는 쪽이었고, 그놈의 뜨거운 고용으로 사실은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코로나 국면에서 말씀드렸죠. 팬데믹 국면에서 엔데믹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국경이 이제 단절됐던 요소가 풀리면서 파급적으로 약간 고용인력 창출이 있었는데 거기에 비정규직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정규직들은 구글, 아마존, 테슬라, X 할 것 없이 전부 다 고용 해고를 하고 있거든요. 10,000명씩 해고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런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증시가 너무 하락하다 보니까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고 하면 우리가 뛰어들겠다. 이렇게 조금 말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결국은 마지막 허들이다. 어저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피벗으로 가기 위한 이제 시작은 됐지만 마지막 허들인데, 결국은 그것이 뭐 이제 자닛 앨런 재무장관의 뭐 채권이 됐던, 또 유동성 공급의 어떤 영내포 형태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던 간에 이 부분이 이제 기준금리 금리 인하로 유동성을 부각시키겠다, 부양하겠다. 요 취지에서 지금 약간의 흔들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흔들림의 폭은 깊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그 하방을 단정 짓지 마시고요. 약간 그럴 것 같습니다. 다지기 정도가 주봉 기준으로 모양을 좀 그려본다면 이렇게 좀 올라갔다가 한번 좀 내려오고 다지기 들어가면서 올라가는 이런 모양새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는 신고가 돌파는 어렵겠죠. 어느 정도 선에서 과대낙폭 마무리가 되면서 기관 행보를 써주실 거냐. 업종 차트 모습으로 가보시죠. 우선 오늘 투자 종합 상황 먼저인데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흘러가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원론적인 거고, 어제 코스닥에 확실히 그 외국인들 현물 매수가 있었는데 오늘 개인 투자자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오늘도 연달아서 코스닥 위주로 사고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만큼 신용장구가 털렸다는 거죠. 네, 지금 신용장구 추이를 좀 다시 보시게 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쪽은 여러분들 신용장구가 8조 5천억 원입니다. 지난번에 9조가 넘어갔어요. 9조 2,230억까지 갔는데 상당히 많이 빠졌죠. 7, 8천억이 털렸고 거래소 기준인데 거래소는 어제 한 500억 정도가 날아갔는데 이거는 조금 아직까지도 리스크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9조 상단에서 11조까지 늘었다가 10조 8천억까지 내려왔다. 아직은 경계 시그널이 좀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 한번 봐보죠. 자, 양대 지수 모습인데 결국은 어제 지금 딱 모습을 보시게 되면 줄을 좀 그어놨는데 2380 라인 코로나 직전 가격까지 내려가는 모습. 네, 물론 하방 낙폭은 여기서 조금 더 흔들기가 진행된다면 더 빠질 수 있습니다. 2300 라인 정도. 결국은 금리 인하가 시장의 투심을 덮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경기 침체다. 반도체 어쩌고저쩌고 너무 과도한 투자했다. 엔캐리 계속 흔들어가고 중동 지정 확장 리스크 있으면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저점 갱신은.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이제 캐칭 요소를 좀 봐보면 결국은 지금부터는 인식 자체가 시장 투심이 과대낙폭이라는 거죠. 그러면 뭐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잠재적 매수자들이 들어오는 쪽이고 강하게 확신 갖고 버텼던 쪽들은 털리지 않았을 거고 어제 이제 신용장고 문제인데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오늘 일본 기준으로 확실히 코스피보다 강한 모습입니다. 둘 다 이제 5일선 안으로 안착은 못했습니다만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어제 672포인트까지 빠졌는데 제시 라인으로 지수 타겟팅 한번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강하게 660선 절대 뚫리면 안 되는 선으로 일단 제시를 먼저 하고요. 좀 적어 놓으시고 여기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계속 다지기가 들어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반등세가 계속 나올 것이다. 1차적으로는 740선 안착 요인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 기술적 반등의 이어짐은 사실은 이번 주 내내 다음 CPI까지는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의 시각이 여전히 머무르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기준으로는 660선 뚫리면 안 된다. 하방 다지면 이 반등 지속이 되면서 740선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구체적인 포인트까지 함께 제시를 주셨습니다. 네, 결국에는 오늘 좀 많은 종목들이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탄력도에 대한 부분들이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섹터별 전략은 어디서 준비하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반도체, 제약바이오, 조선 기자재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주도주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들어보고요. 조선주들도 오늘 탄력도 상당히 좋죠. 기자재 섹터까지 같이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한 줄 평부터 알려주시죠. 네, 저가 반발 매수 및 가격 메리트 부각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오늘 반등세를 또 크게 쓰고 있는 섹터 중 하나가 반도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다만 또 삼성전자의 탄력은 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한데 반도체 섹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좀 이제 삼성전자 먼저 보시죠. 올라가다가 조금 말거든요. 지금 올라가다가 많은데 일단 추세선이 처음으로 이탈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주봉 모습 한번 보시죠.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이탈된 적이 없었다. 결국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사결정 과정인데 잘 참고하셔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시고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항상 이 주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번에 뚫렸죠. 뚫리고 7만 전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7만 전자에서 이제 가격 메리트 부각이 안 될 것이냐?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반도체를 흔드는 요소가 헤비한 캐파 투자, 캐펙스, 그리고 언제쯤 이 수익성으로 걷어들일 것이냐. 미래 먹거리에 투자한 부분인데 1년 만에 과연 그것이 걷어들여질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시장의 투자자들이 계속 속도를 대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기술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7만 5천 전자, 7만 7천 전자 지지를 못 받고 과대낙폭으로 내려갔는데 일본 기준으로 오늘 반등이 좀 아쉬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지금 어제 개바락으로 떨궜는데 신용 잔고가 아직 생각보다는 좀 안 털렸어요. 단지 이 피크아웃 논란과 그 다음에 하이닉스의 어떤 주도력 부분에 관해서 설왕설래가 상당히 많았는데 가격으로 이미 때려버려가지고 이 부분이 싹 사라져버렸죠. 15만 원까지 그냥 바로
눌러버렸기 때문에 거의 한 38% 정도가 부러졌거든요. 어제 저가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단기간에 그냥 3일 만에 다 버려버렸죠. 특히 이제 이 캔들 모습이 여러분 5주 동안 모습이거든요. 21선 이탈하고 60일선에 지금 지지력 테스트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직 기술적으로도 외봉이라서 조금 약하죠. 단지 이제 이번 쪽으로 음산봉대의 양봉, 이번 주에 이제 18만 한 5천 원까지 밀어주면 저가 반발 매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피크아웃 논란이나 오버슈팅이 있었지만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나서 보니까 일단락이 되어버렸고,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해가는 모습속이 오늘도 LPDDR5X 12기가 16기가 패키지 양산한다.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미래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HBM에 관해서 지금 피크아웃 논란이나 경쟁 구도 심화를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이고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삼전이나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상광체제 D램 깰 수 없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로 토론을 해도 좋은 쪽인데요. 아마 웬만한 반도체 그 연구원분들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이 상광체제는 깰 수가 없어요, 지금. 언제 HBM을 개발해가지고 이 상광체제 안에 들어올 것이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단지 이제 이 삼광체제 안에서의 경쟁 구도 심하냐, 다 같이 수혜냐. 그리고 늘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HBM4 시장으로 갔을 때, 뭐, 하이브리드 본도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앞으로 범용성을 갖춰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고민할 문제고, 단기 신고가 돌파는 어려워요. 네. 결국 삼성전자도 과대 넉복 구간에서 안으로 다시 말려 들어와서 76,000원 가고, 이 기본선과 회기선 상단 87,000원, 88,000원까지 붙어도 올해 강하게 돌파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어렵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과대 넉복 구간은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냐. 지금 현재로서는 되면 오늘 다들 반등이 좋은데 이건 두산 테스나 모습인데 오늘 패키징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13% 반등. 아직 5일선 안착 안 했고. 원희가 IPS 말씀 많이 드렸었어요. 과대 납폭 구간에서 흔들리면서 내려갔는데 오늘 반등 좋고요. 다른 쪽도 반등이 밀고 들어옵니다. 나쁘지 않은 쪽. 일단 그 기술적인 과대 납폭에 따른 반등은 즐기시고 피크아웃 논란이 있는 부분은 가격 조정을 이제 받았죠. 네. 문제는 딱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코스피 부분에 어찌됐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과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코스피 부분에 따른 신용잔고 물량 출회는 조금 더 필수 체크 사항이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종목들도 과대 낙폭으로서 반등을 주고 있고요. 그동안 피크아웃 올라감이 있었던 그런 종목들 어제장 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가격 조정을 또 충분하게 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투톱 종목들 보실 때는 코스피의 신용잔고 물량을 체크해보자 이렇게 또 요약을 주시네요. 두 번째로는 제약바이오 섹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글로벌 금리 인하 수혜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금리 인하 수혜로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 그동안 상당히 좋았는데 요즘 경기 침체로 눈이 좀 옮겨가게 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섹터 전략 알려주시죠. 네, 뭐 순서는 이제 저희가 정할 수 없는 부분이죠. 막 각자의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좀 미는 섹터, 주장하는 섹터는 각각 다를 것 같습니다. 뭐 전문가님들마다 틀리시고 애널리스트마다 틀릴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 관해서 그 제약바이오 섹터를 꼽았을 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냐? 훗날 뭐 머지 않았지만 금리 인하로 들어가게 되면 수혜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에 관해서 거시적 관점으로 반대하는 쪽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과연 지금 경기 침체의 이 이슈로 다시 덮어줄 수 있는 시점이 어딜 것이냐? 그거를 측정하기는 무지 어렵습니다. 네. 단지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됐을 때 결국은 매수를 해야 되는 쪽인 거고 오늘 리가켄 바이오인데 기존에 강했던 ADC, 알테오젠과 같이 반등세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 모멘텀이 있었던 이제 어제 유한양행도 많이 밀렸죠. 오늘 다시 기술적 반등세 이어지고 그러면 금리 인하 전에 침체 우려에 대한 선반영도 제약바이오에는 다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주도주 안에서 2차전지, 제약바이오, 반도체, 뭐 자동차 이렇게 주도주 안에서 순위만 좀 갈릴 것 같아요. 오늘 상대적으로 뭐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자동차 다 좋기 때문에 자동차까지도 가격적인 메리트 구간이 왔다 이렇게 좀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향후에 그러면 제약바이오는 수혜가 될 것이냐? 저는 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낙수 효과가 좀 나오고 나서 소형주들, 스몰캡 종목들,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쉽게 주저앉지 않아요. 이 모습은 여러분 셀리드 모습인데 어제 그렇게 시장이 안 좋았는데 셀리드는 어제 고가 기준으로 23% 올랐고 종가 마감이 6,280원. 오늘 또 올라갔습니다. 고가가 7,290원, 지금 현재 9% 상승 6,860원. 이제 이런 부분이 참 이제 그 내용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약간 시황적으로는 접근이 힘들고 기술적인 접근 포인트인데 지금 이 하락장에서 내려갈 때 수급 쏠림이 있었다는 것은 증명되는 것 같고 낙수 효과는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비만 치료제 좀 힘 좀 씁니다. 위고비가 지금 우리나라 출시가 안 됐죠. 물량이 부족해서. 근데 3분기부터 이제 나올 것이다. 한국에도 내겠다. 뭐 이런 평이고 상당히 비쌉니다. 네, 위고비가 지금 가격이. 그리고 오늘 바이넥스 CMO, CDMO 오늘 9%대 반등인데 62동 평균선 반등. 앞으로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위탁 생산의 부분에 관해서도 좋지 않겠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밑에 종목들. 그러면 비만, 신약, 적응증, 위탁 생산, ADC 여전히 강세고 바이오 시밀러 하나 가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인데 어제 진펜트라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지금은 적극 매수 권역입니다. 시간은 모르겠어요. 시간은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시간 투자를 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속도를 대입하실 거면 일봉 매매를 하지 마시고 그렇죠? 데일리 청산 기법이 있는 거니까 스캘핑 그건 분봉 매매를 하셔야죠. 이거는 고수 상위 트레이더 영역인 것 같고 그러면 진펜트라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주가 반등이 오늘 더딘가요? 결국은 셀트리온 제약과 이제 합병 이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알 수 없죠. 개인 주주에 다 성격이 틀리겠습니다만 CEO가 이번에 지금 설문조사 했죠. 서정진 회장이. 근데 과연 얼마만큼 반영시켜질지 모르겠어요. 단지 셀트리온에 이제 합병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해가 되느냐 득이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해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면 셀트리온은 이제 PBM 등재가 3사 다 완료가 됐다는 부분.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PBM 등재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휴미라 뭐 바이오 시밀러부터 시작해서 조금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있는 쪽이지 않냐. 셀트리온은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까지 함께 설명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좋은 조선과 기자재 섹터까지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수주 협상 소식의 기대감 증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한 매체 단독 보도가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조선 섹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저는 좀 경계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기자재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뭐 지금 이제 사명이 바꿨습니다만 하나 엔진이죠. HSD 엔진. 이게 지금 기자재 쪽에서 가장 좋았고 뒤에 이제 기존에 이제 이강구도 동성화이텍이나 한국코아보는 조금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받았죠. 뭐 분명한 건데 차라리 이렇게 저가에서 있는 쪽들은 메리트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신조성과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갱신될 수 있다. 클럭선 리서치에서 계속 제가 보고는 있는데 오늘 나온 내용은 좀 동의해주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주 잔고도 높아지고요. 수주가 뭐 발주가 계속 이루어질 것 같긴 해요. 네, 분명히 LNG 선박에 대해서 카타르 에너지에서 조선 3소와 LNG 운반선 수주 협상이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 경기 침체에서 이제 금리나 직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가치주들의 저가 매수, 고점 매도, 그 다음에 자산가치보다 낮은 주가, 프리미엄 이 부분이 지금 이 위치에서도 맞느냐 살짝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아직 고개 이제 들고 있어서 월봉 모습인데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조금 20한 3, 4만 원까지 열려는 있는데 어제 모르겠어요. 어제 이제 많이 빠졌을 때 저가 매수수는 과감하게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라인 구간에서는 21선이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5일선 안착 21선에서 계속 밀어 올리려고 트라이하고 있는데 이거는 밑으로 밀리면 살짝 위험할 수 있어요. 추세가 좀 깨지기 때문에 그러면 과대 낙폭 구간에서 오늘은 조선은 좋은 뉴스가 나와줬지만 반도체나 지금 2차전지 잠깐 보실게요. 가격들이 싸서 지금
저가 반발 매수가 들어온단 말이죠. 어제 16만 4천 원까지 에코프롬 내려갔는데 오늘 8% 오르잖아요.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도 있겠지만 가격 메리트 부분이거든요. 어디가 좀 유리할까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선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수주 가능성은 분명히 높은 상황이지만 마지막 코멘트가 중요합니다. 가치주의 최선봉에 앞서서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유지할 수 있는지는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성과 기자재 섹터까지 같이 설명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 좀 관심 종목 있으실까요? 네, 관심 종목을 열심히 준비해서 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셀트리온 준비했습니다. 다시. 네, 셀트리온 다시 준비해 주시네요. 적극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또 제약바이오 섹터 설명 주실 때 알려주셨는데 가격 라인이나 포인트 다시 짚어주세요. 네, 셀트리온은 아마 17만 원, 18만 원에 사신 분들은 손해가 있었을까요? 지난번에 그 21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딱 셀트리온 다운 모습이고 바닥 다지기 기간 행보가 상당히 좀 돋보인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제 기회가 온 것 같고 오늘 반등이 그렇게 크게 나온 편은 아닙니다. 네. 결국은 좀 악재적으로 보면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너무 고평가다 셀트리온 제약이 이런 내용이고 주도주이니까 좋은 호재 내용으로 좀 본다면 PBM 등재 이꼴 앞으로 진펜트라 영향력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제약바이오 기업이라는 거 이렇게 좀 보여지고 혹시나 이제 과대 낙폭 구간이 갈지 모르기 때문에 방송이니까 저는 매집 관점이 좋을 것 같은데 손절가 채우고 단기로 한번 일단 접근해 보겠습니다. 손절가는 전일 저점 17만 3천 원 반등선을 일단 어림수 20만 원까지 한번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도 좋고요. 진펜트라 관련된 모멘텀도 있었고 바닥 다지기도 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목표가 20만 원이고요. 손절가 17만 3천 원까지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